안녕하세요. 함께 배우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채널 네오스북입니다. 오늘은 아디아 샨티의 가장 중요한 것이란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디아 샨티의 가장 중요한 것, 아디아 샨티 지음, 이창엽 옮김, 불광 출판사 발행. 20세기 트라피스트의 수사이자 신학자인 토머스 머튼은 그의 책 세 명상의 시에서 이렇게 썼다. 명상은 이런 나가, 사실은 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며 관찰과 사색으로 알 수 없고 자신을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나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음미할 만한 가치가 있다. 명상은 이런 나가, 사실은 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며 관찰과 사색으로 알 수 없고 자신을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나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나는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번씩 부르는 나이다. 나는 일하러 갈 거야. 나는 점심을 먹는다. 나는 저녁 먹으러 갈 거야. 나는 이 책을 읽고 있다. 머튼은 이 나들이 나가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내가 자신을 규정하는 온갖 것들, 즉 기억, 좋거나 나쁘거나 옳거나 옳지 않다는 판단, 의견, 믿음, 체계, 국적이나 인종, 성별과의 동일시를 통해 알게 된 나는 내가 아니다. 머튼의 말은 명상이란 바로 이나 우리가 인생의 대부분 동안 나라고 규정했던 오래되고 익숙한 자기는 참 자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우리가 배웠던 나, 생각과 기억과 이미지를 쌓아서 만들어진 나는 거짓 자기이다. 거짓 자기는 끊임없이 변하는 조건화된 생각의 흐름이다. 그리고 그 조건화된 생각, 혹은 생각의 대부분은 어떤 느낌을 불러일으키므로 그것도 조건화된 느낌이다. 명상의 시작, 깊은 깨달음의 시작, 통찰의 시작은 거짓 자기가 정말 거짓임을 보는 것이다. 이때 거짓이란 나쁘거나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더 많은 생각을 나타내는 생각이고 더 많은 결론을 나타내는 결론이며 더 많은 이미지를 나타내는 자상일 뿐이다. 다시 말해, 스스로 발생하는 더 많은 생각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는 생각이다. 그것은 자기 확증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즉 하나의 생각이 다음 생각을 확증하고 그것이 그 다음 생각을 또 그 다음 생각을 확증한다. 그리고 모든 생각은 몸의 일부이므로 느낌도 있다. 어떤 것을 생각하고 이어서 그것을 느끼는 것은 대부분의 인간에게 두 가지 기준점에서이다.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느낀다면 그것은 실제이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느꼈던 것이 나중에 진실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통찰이란 그 나가, 실제 나가 아님을 알아차리고 미지의 나로 깨어나는 것이다. 머튼은 관찰과 사색으로 알 수 없고 자신을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나, 라는 흥미로운 표현을 선택했다. 겹겹의 자아를 분해하는 것은 해볼 만한 일이다. 머튼이 미지의 나, 라고 했던 참나는 그것을 나라고 하든 자기라고 하든 생각이 아니고 느낌이 아니고 마음속에 만들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니고 기억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사물을 알게 되는 방식으로는 참나를 알 수 없다. 참나는 관찰 자체이기 때문에 머튼의 말처럼 관찰과 사색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자아만 사색할 수 있고 거짓 자아만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적어도 일반적으로 생각과 이미지를 사색한다는 의미로는 진정한 자아를 관찰할 수 없고 곰곰 생각할 수도 없다. 거짓 자아는 백일몽이다.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깰 때는 에고, 즉 거짓 자아도 우리와 함께 깨어난다. 바로 그것이 머튼이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말한 자아이다. 그 거짓 자아는 여러 생각들이 모인 것일 뿐, 있는 그대로의 우리가 아니다. 마음은 안달한다. 도대체 어디에 가서 나를 찾아야 하지? 나의 존재의 진실은 어디 있는 거야? 나의 참 자아는 어디 있냐고. 마음은 참 자아와 진리를 대상, 알아차림으로 접근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찾는다. 하지만 참 자아는 상을 비추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가 될 수 없고
그러므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없다. 우리의 본성을 직접 인식할 때 마음이 자신을 성찰하는 측면이 무너진다. 그래서 머트는 미지의 나, 미지의 자아, 미지의 당신이라고 말했다. 참 당신은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미지이다. 즉 참 당신은 관찰 자체이다. 그것은 의식 안에 일어나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참 본성은 바라보는 의식에 더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이 글을 읽는 의식, 우리가 보는 것 보고 듣는 걸 듣는 의식은 모양도 없고 형태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의식은 미지이다. 존재하지 않아서 미지가 아니고 숨겨져 있어서 미지가 아니라 만질 수 없다는 의미에서 미지이다. 이는 우리가 손을 뻗어 붙잡으려고 하는 걸 지켜보는 것이며 따라서 알아차림을 파악하는 것은 알아차림 안에서 일어난다. 사람들의 본성을 찾을 때 직면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다른 대상을 찾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찾을 것이라고 무심결에 기대하는 것이다. 붓다는 무아의 교리를 제시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붓다는 머튼과 유사한 것을 관찰하고 경험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라고 생각하는 나는 참나가 아니라는 것 말이다. 붓다는 심지어 나가 없고 자아도 없다고 말했다. 그가 없다고 한 것은 거짓 자아이며 그 거짓 자아는 조건화된 경향에 의해 영원하지 못한 생각과 느낌과 반응이 모인 것이다. 자신을 가리키는 하나의 생각이 사라지면 즉시 또 하나의 자신을 가리키는 생각이 나타나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이를 깨달았을 때 붓다는 우리가 나라고 이름표를 붙인 모든 것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다. 찾아보아도 존재하지 않는 자신을 가리키는 자기 지향적인 생각의 이면에는 자기가 없다. 자아가 없다. 라는 말은 그걸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부정적이라는 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인한다는 의미이다. 머트는 그 관점을 긍정적으로 돌려 말해서 본성을 미지의 나라고 불렀다. 알려진 나는 허상이고 미지의 나는 대상이 될 수 없는 나이다. 본성을 머튼처럼 나라고 부르든 붓다처럼 무아라고 부르든 상관없다. 단 어떤 말을 사용하든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 말에 사로잡히면 그 말이 전해주는 가르침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딴 데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이다. 그 미지의 자아, 즉 본성은 항상 있다. 우리의 본성은 다른 데로 갈 수 없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늘 거기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깨달음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항상 그랬고 또 언제나 그러하리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깨달음은 더 나은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의식과 알아차림 같은 개념을 초월한다는 걸 아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마주치는 어려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우리를 속이기 쉽다. 우리의 생각과 자아의 개념, 자아가 쌓아 올린 관념을 모두 넘어서는 우리 존재라는 실제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본성을 정의하려 하면 항상 그것을 제한하게 되지만 본성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반드시 어떤 시적 감수성을 가지고 말을 사용하고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신, 불성, 브라만, 힌두교에서 우주의 근본 원리를 뜻하는 말, 혹은 그 무엇이든 우리가 선택한 다른 것에 대한 정의에 얽매이지 않은 채 상반됨이 없는 것을 가리킬 수 있고 본성을 가리킬 수 있다. 머트는 깊은 영적 경험과 통찰을 시적 언어로 표현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다. 명상은 바로 이 나가, 사실은 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며 관찰과 사색으로 알 수 없고 자신을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나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과 함께 앉아서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살아있는지 보라. 그것은 참자아로 열리는 아름다운 길이며 관찰 대상이 될 수 없는 미지의 나에게로 열리는 아름다운 길이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